이번에 그 천공의 천공 게이트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게이트급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관저를 뭐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데까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부수적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 고발을 검토한다. 아마 고발이 들어가는 것 했어요. 같아요. 네, 했어요 오늘. 네. 참. 그래. 그리고 이걸 보도한 한국일보 뉴스토마토까지 고발했습니다. 전선을 점점 넓히고 아니, 있죠. 네. 어디 진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 가지고 고발 당한 사람이 무슨 정치적 탄압을 당하는 양 언론들이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정치적 압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고발을 취하하셨죠.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사건과 지금 현 정권을 보세요. 지금 고소 고발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였다면요. 지금 이게 문재인 조중동 어떻게 그렇죠. 했을까요? 지금 문재인 천공하고 인터뷰하고 있겠죠. 고발당하셨던데 아유 정치적 탄압을 받으실까 어떠십니까 하고. 야 지금 부승찬 대변인이 약간 고립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남영신이 이따가 뭐 그 얘기 뭐 하겠습니다만 남영신은 쫄아 있는 거예요. 전 실제로 육참총장. 정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남영신이 육군참모총장의 ROTC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명되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부승찬 저분이 이제 이분은 공군 소령 출신이에요. 부승찬은 이 부승찬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소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으로 가요. 그래서 둘이 문재인 정권 말까지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도 한 며칠 더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고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그 상황이에요. 오더니 귓속말로 그 이야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천공이 왔다 예. 갔다더라. 근데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CCTV 공개하면 되잖아. CCTV 공개하면 돼요. CCTV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천공이라면 내 핸드폰 구글 타임라인 까봐. 나 청와대 간 적 없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읽어줘봐요.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전원을 활용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저기 이거- 전원의 전원. 이거 서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경고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입장 같은데요. 여러분 역겹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짓 아닙니까? 전원을 이용하여.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천공이 타고 온 차종과 현장 동행 인물들까지 확인했다 그래요. 네, 차종 나왔습니다. 차종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2대고 현장에 지금 같이 있었던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누구냐? 인실만 말해봐요. 그 대통령실의 윤핵관 중에 최윤핵관 윤흥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윤흥. 이응 히읗 히읗. 네. 그래. 그러면- 전좀 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카니발 나왔고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승찬이 검찰 쪽이었다 그러면 유죄 확정이야. 그렇잖아. 구체적인 정황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핸드폰 위치를 깔아까지 나오고 있잖아 지금. 핸드폰 위치가 그때 같이 갔다는 사람들 위치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사실일 거다. 근데 가장 더 확실한 건 CCTV 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카니발로 다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천공의 집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육참총장까지 사무실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 CCTV에 이 하얀 한복 입은 도사 같은 수염 기른 아저씨가 자세히 잘 보일 거예요. 이거는 CCTV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모총장 공간이면 CCTV 돌아갑니다. 우리 같은 하찮은 곳에도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니까. 근데 사실 일방의 주장을 자기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까진 않거든요. 자기 소스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 전 대변님의 말씀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말이 엄청 많은 친구한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든요. 사실 소문 좀 내달라. 그 대신 뭔 일 있으면 네 책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언론들이 남영신 당시 육참 총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부승찬 대변인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개하는 걸 원래 반대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을 네. 당할까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영신 전 총장은 그 참 나는 진짜 군인 같으면 김병주처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부승찬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남영신 모략하려고. 당시에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정황 이래.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저 부대변인 내가 할 말이 있어 이야기하니까 아 지금 화장실 중이라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밖에서 만났는데 할 얘기가 있던 했는데 어. 나 화장실이 급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했다라는 거니까 귓속말로. 네, 네. 어떻게든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근데 거죠. 지금 카니발하고 지금 이응 히읗까지 나왔으니까 윤형.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남영신 이 총장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것도 되게 좀 껄끄럽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 대변인한테 굳이 쫓아가서 귓속말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이게 사실이라면 약간 좀 네가 독박 좀 써라 좀 이런 의도가 저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육군 참모총장 관저는 그 한남동 언저리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계속 묻혀 있는 게요. 국방부 건물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쓰고 있는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천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취임하고 나 후잖아 후. 네. 이제 관절을 잡아야 되고 처음에는 아크로비스타에 출퇴근을 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언론이 크게 안 써줘 지금.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윤석열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들어간다면서 예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비가 새고 낡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나중에 김건희가 나타났고 임장하듯 그러니까 여기를 낙점하고 나니까 이제 살 안주인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강아지 데리고 와서 임장하듯 외교부 장관 부인은 나가주세요 했다는 게 보도로 네. 나왔었잖아요. 네. 맥락이 딱 맞잖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님한테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천공이 왔다는 보고를 들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보고가 천공이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웬 민간인이 보안지역에 인수위원과 함께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천공이었나 보다라고 지금의 시점에서 추측을 하는 거고 남영신 총장님한테 질문을 약간 바꿔보면 저는 답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대통령실이 고발 등으로 덮는다고 덮어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다 특검 사안이에요.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는. 예, 예. 천공이 한 말 우리 기레기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거는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요. 아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매일 하지 말라. 잠깐만 도어 스태핑은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출근길 문답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다고. 이런 건 비판 안 했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모질이들이. 근데 천공이 핸드폰 추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천공이 핸드폰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글자를 못 읽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전화 주고받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같이 다니는 그 여자 신도 있잖아요. 그 제자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 통화가 필요할 경우에 그 여자가 대신 전화를 건네준다는 거예요. 아이, 천공한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법사님이 무슨 전화를 합니까? 텔레파시로 하지. 천공한테도 김건희가 있네 그럼. 그렇죠. 아, 참 또 놀라운 거네.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여러분들 기억들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조정훈 때문이에요. 아, 법사위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여기 이제 한 명이 딱 조정훈 몫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그 안건 조정위원회 때문에 탈당을 해가지고 정반대, 지금 조정훈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건데 조정훈이 지금 거기 딱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패스트로 걸겠다 이런 거예요. 아, 조정훈 지금 가면 갈수록 비호감인 거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김건희를 특검하는 건 좀스럽다 그랬었나 저번에 기억들 나죠. 네,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 최근에 이거 이야기도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재명 뭐 저 기사 뭐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무슨 뭐 방지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롱을 해요. 이 새끼 진짜 이상한 새끼. 아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이럴 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또 부러워집니다. 조정훈에 대한 개인 비리 제보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같으면 진작에 쳐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게 너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조정훈이 세계은행 근무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그 수사했던 검사 아, 글로 갔죠. 세계은행으로 가지 않았나요? 아 뭐 그렇게 엮고. 아, 이렇게 엮어야죠.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아니 그냥 우연이다. 출연 날짜 좀 바꿔주세요. 저 정말 아니, 우연이다. 우리 방송실이 대방동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가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그럼 남들이 엮을 때 쟤네들 사는 동네가 있잖아. 대방동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아니 우리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의당은 지금 특검 찬성 기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사람들 합치면은 정의당까지만 들어오면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되게 높다. 다만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필요한 거죠, 지금. 8개월인가? 8개월? 패스트 트랙? 조정은 하나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야생 후리지아님, 김종호님, 게르워치님, 이민호님 고맙습니다. 땡큐.